안녕하십니까. 사평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평역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이름의 소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아이씨, 이거 왜 안 나오니? 소설은 존재하는데 소설이 이 시를 먼저 보고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에는, 얘가 먼저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뭐, 사평역에서가 대표적으로 상호 텍스트적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거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갈래로 만들어 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재로 시로 만들고 소설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자. 그래서 일단은 뭐군요. 사평역에서 자유시, 서정시라고 나와 있죠. 애상적, 감각적, 회고적은요. 이제 회고적 같은 경우는 잠깐 화자의 과거 회상이 나타납니다. 과거 회상이 잠깐 코딱지만큼 나오고, 애상적인 건요,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슬픕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제 보면요,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러면 안 슬플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간결하고 절제된 어조로 표현했다. 장황하지 않습니다. 매우 뭐 모든 시가 그러하듯 간결하고요. 아, 또 모든 시라고 하면 안 되지. 산문시 같은 경우엔 길어요.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를 대조를 통해서 시적 대상을 표현한다라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난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차가움은 아무래도 여기서는 부정으로 나타나고, 따뜻함은 긍정으로 나타나겠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사평역은 실제 존재하는 역이 아니에요. 시인이 얘기했듯이, 시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슬픈 곳이니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9호선에 사평역이 있거든요. 한자가 달라요. 그 사평역이 아닙니다.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는데요. 이 막차가요, 계속해서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너네도 이제 나중에 대학 가고 술 먹을 때 막차 안 오면 개서러워요. 피곤한데 집은 가고 싶어. 근데 막차가 안 와. 개빡칩니다. 그 와중에 더 소름 돋는 건 막차가 이미 갔을 때 너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타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역시나 술은 안 먹었지만 힘들어요. 힘든데 막차를 타야 돼요. 근데 막차가 계속 안 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쓸쓸하고 이걸 형성해요.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이게 쌓여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절이 어때요? 겨울입니다. 눈이 여름에 오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냥 수수꽃처럼 눈이 유리창에 따다다닥 붙어있단 거야. 눈이 얼마나 세게 오면 유리창에 붙었냐. 어쨌든 눈 시린 유리창은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눈 시린 유리창,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는데, 자, 여기서 톱밥난로, 내가 그 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있죠. 왜냐면 차가운 이미지고 얘는 따뜻한 이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뭐 하고 있겠어? 뻔하죠.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둘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톱밥난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따로 이렇게 쓸게요. 이 톱밥난로가 역할을 하는 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사물? 위안이 됨이라 하자. 뭔가 끝을 애매하게 내기 좀 그렇다. 위안이 됨. 요렇게. 그래서 1에서 4행 여기까지 있죠. 1에서 4행은요, 그냥 단순히 대합실의 풍경을 나타낸 겁니다. 대합실은 이제 열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실 같은 곳입니다. 단순한 대합실의 풍경을 나타낸 겁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왜 지워? 넘기려고. 봅시다. 그놈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거리고요. 자, 이 부분, 이 두 줄 뭐겠어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아까 주제에서 나왔었죠.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회고적이 나온 게 뭐 이게 화자죠. 이거 화자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회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현재와는 상반되는 과거, 현재와 상반되는 밝고 따뜻한 과거를 떠올린 것일 겁니다. 아, 밝것은 뭐야? 밝고 아, 글씨가 왜 이래? 과거, 그렇지. 이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함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대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 보시면요, 이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불빛 속은 난로를 뜻하겠죠. 톱밥 난로, 톱밥을 태워서 열을 내는 난로인데 거기다가 톱밥을 던져주었다. 왜? 주변에 추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근데 아까 보시면 톱밥 난로가 역할이 뭐였습니까? 위안을 주는 존재였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행위를 톱밥을 던지는 행위로 나타낸 거죠.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넘깁니다. 그래서 5에서 8은 회상에 젖은 모습인데 여기다 쓸까? 회상에 뭐 시정자고 쓰세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은 청색의 손바닥, 야 손바닥이 왜 푸른색이야?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청색의 손바닥은요, 그 동상 걸리면 손이 파랗죠. 그러다가 동상 걸린 게 아니야. 그만큼 손이 시렸다는 거야. 손이 시려운 걸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왜죠? 말하면 누가 패요? 아니죠. 뭐냐면 그냥 각자들 생각 속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에 굽이 광주리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고향 내려가는 기분으로 아가리를 닫아야 된대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이 조금 거시기일 텐데 이게 여기까지 여기가 조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인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때로는 술에 취한 듯 광주 사과를 만져 귀향하는 기분으로, 이 귀향하는 기분이요, 이제 신난다라는 거거든요. 고향 가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지금 너네로 따지면은 학원에 있다가 학교에 있다가 집 갈 때 얼마나 신나요? 그 느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귀향하는 기분으로, 근데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좀 씁시다. 일단은 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한 채 선물을 안고 귀향하네.
들뜬 기분으로. 아이고 씨, 팔 아파. 힘들고. 야, 왜 이렇게 기냐? 됐어.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야. 잠시나마 힘들고 지친 일상에 고단함을 입고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결국에는 뭐 막 그건 아닌데 그래도 잠시나마 내가 지금 고향에 간다라는 걸로 위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도 집에 갈 때 버스에서 막 쫑알쫑알 신나지만 그래도 그냥 오늘 끝냈다 이러고 그냥 기분은 좋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싹 입 다물고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요, 이 이유 때문에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에서 6행 여기죠? 16행인가? 9에서 16행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 쓰세요. 거시기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친 일상에 고단함을 입고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나는 결국 이게 고단해서 침묵한다라고 봅니다.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입을 닫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들뜬 기분으로 잠시나마 그 기쁘기 때문에 잠깐 그거를 잊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침묵을 한다라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아마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도 계속 말이 다를 거예요. 뭐 어떤 거는 뭐 이게 들뜬 기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힘들고 지친 일상에 고단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학교 필기 가져오시면 그거에 맞춰서 외우면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아이고. 봅시다. 그 다음에 어머나, 제발 분필아.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라고 하는데, 자, 오래 앓은 기침 소리. 이것도 한 세모로 하자.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여기는요, 이제 얘는 청각이죠. 청각적 이미지. 그다음에 쓴 약 같은 이미지는 미각적 이미지죠. 결국 얘네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뭘 나타내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눈꽃은요 위로가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의 대상에 귀를 적시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위로의 대상.
그래, 지금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요거 봅시다. 눈 내리는 창. 누르는 창밖에 풍경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7에서 21행이죠. 아이씨. 우자. 자, 뭔 소리냐면요. 눈꽃을 통해 위험한 사람들 그대로 합시다. 아, 팔 아파. 자, 일시정지하고 쓰시고.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차피 설원인데 눈이 그냥 다 덮어버린다고. 자정이면 뭐 낯설고 뭐고도 어차피 지난 일인데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다 지난 일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 달고 뭐뭐 같은 뭐뭐? 직유법이죠 여기. 아이 설마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겠네. 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라고 하는지 이제 뭐야? 인생의 불안함입니다. 왜냐면 이 밤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목적을 모르죠. 그래서 불안한 의식. 불안한 의식이라기보다 그냥 불안한 의식이라고 쓰는 게 낫지 않나? 불안한 의식.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결국에 뭐야? 그거를 부른다라는 소리는 회상한다는 소리죠. 호명하며 나는 화자는 한 줌의 눈물을 톱밥을 은유한 겁니다. 톱밥을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에 대한 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며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공감한 겁니다. 누구에게? 대합실 사람들에게. 대합실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공감. 아, 팔 아파, 씨. 그래서 여기 22에서 27행 삶에 대한 연미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자세한 건 학원 와서 다시 좀 질문을 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